조선에서는 당연히 도요토미 씨를 쓰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선 내에 있는 기록이나 사문서에서는 절대 도요토미 씨를 쓰지 않고 모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타이라라는 시를 씁니다. 평자인데. 네, 오늘 이제 5분 즉석 논문을 소개할 건데, 오늘 조금 제가 순서를 바꿔서 결론부터 얘기를 한 다음에 논문이 뭔지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논문의 저자는 뭐가 궁금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궁금했대요. 임진왜란기에 일본이랑 조선은 같은 사람의 성씨를 다르게 불렀대요. 그리고 같은 사람의 성씨인데 이름을 다르게 불렀을까, 오히려 더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냐,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요. 도요토미라는 성씨를 쓴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도요토미라는 성씨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일본에게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상징하는 성씨로서 의미가 있었고, 조선에게는 의도적으로 이 성씨를 사용하고 싶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싶은 찬탈자를 상징하는 성씨였다. 이런 결론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과 이런 이런 대답을 한 논문은 무슨 논문이냐? 바로 이면차 선생님께서 쓰신 임진왜란기 조선과 일본의 풍신이 도요토미죠. 도요토미 씨 활용과 그 인식이라는 논문입니다. 한일 관계사 연구 71집에 실려 있고 2021년 3월인가 2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은 뭐가 새롭냐? 기존에는 애초에 도요토미 성씨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실제 사료에서 보면은 조선 측이랑 일본 측이랑 중국 측 사료에서 같은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다 다르게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할 때 학자들은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통일해서 쓰지만, 실제 사료를 보면은 조선 측에서는 뭐 타이라 유키나가라고 쓰고 일본 측에서는 뭐 도요토미 유키나가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쓰는데 왜 여기에 관심이 없었지? 라고 해서 논문은 어떻게 보느냐, 도요토미라는 성씨는 각국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보고 연구를 진행한 거죠. 네, 그래서 도요토미 성씨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일본 쪽의 인식과 조선 쪽의 인식을 하나씩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에서는 풍신씨를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해줘요. 하나, 도요토미 씨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상징하는 거래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성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도요토미라는 정치 질서에 포섭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성씨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성씨를 받은 사람은 도요토미라는 새로운 정권에 참여하고 그 정치 권력 질서에 편입된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요. 풍신성씨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의 풍신성씨를 꼭 붙여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도요토미 씨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조선에 소개할 때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소개 안 하고 반드시 도요토미 유키나가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요토미 씨를 안 받은 사람은 어떠냐? 이게 대표적인 게 카토 키요마사거든요. 그러면은 카토 키요마사는 성을 안 받았으니까 도요토미 키요마사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꼭 뭐라고 하냐면은 도요토미의 신하인 카토 키요마사이다 라고 항상 자기를 소개했대요. 그래서 도요토미 씨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무조건 자기를 도요토미랑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났다라는 게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그럼 조선에서는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이 다음인데, 조선에서는 당연히 도요토미 씨를 쓰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선 내에 있는 기록이나 사문서에서는 절대 도요토미 씨를 쓰지 않고 모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타이라라는 시를 씁니다. 평자인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풍신 씨를 쓴다는 걸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타이라 씨를 붙여서 씁니다. 그럼 왜 타이라 씨를 붙여서 불렀느냐에 대해서 저자는 재밌는 해석을 하는데, 타이라 씨는 일본에서 반역자, 찬탈자를 상징하는 성씨예요. 이것도 뭐 한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캠페이 전쟁이란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테이가 평자거든요. 타이라. 거기가 이제 찬탈자의 가문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타이라 씨는 찬탈자 가문이 되는데 조선에서 그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도요토미를 부를 때 도요토미를 일부러 안 쓰고 타이라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즉 조선도 의도적으로 뭔가 인식을 가지고 썼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을 읽고 잔줄평은 이겁니다. 역시 조선은 명분의 나라였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이제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풍신 성씨를 받았다라고 지금 그 발표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받았다라는 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특정 사람 신하에게 그 성씨를 하사했다라는 그 의미하고 동일한 건가요? 이게 사실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게 되게 단순화시켜서 설명한 거여서 디테일에선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약간 관직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 때 관품이 있고 관직이 있잖아요. 관품 주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뭐 무슨 대부 이런 거 주는 거랑 비슷하게 도요토미라는 성씨를 하사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 왕씨라고 해가지고 성을 아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 사성제도. 예.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을 아예 바꿔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 왕순식 이런 사람은 원래 김순식, 왕순식 이런 식으로. 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더 파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부터 제 뇌피셜인데 그 고려에서 왕씨를 주는 건 아예 성을 바꾸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도요토미 성씨를 받은 다음에 자기를 도요토미 씨라고 하는데 자기 또 원래 성씨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성씨라고 하기는 하는데 성이랑 씨가 또 성이랑 씨가 있고 그리고 묘지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에서 되게 생소한 씨가 그 성씨 개념의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로마 시대 때 이름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성이 여러 개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도요토미는 거기에 새로운 성을 하나 추가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씨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도요토미란 새로운 성씨도 받은 거죠. 추가한 거예요. 애드온. 그러면 일단 뭐 성씨를 하사했다라는 그 말이 맞다라고 전제를 했었을 때 네. 당시 일본 그 천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요토미는 그 관백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형식상 그 천황의 밑에 있는 정치적 실권자였는데 네. 천황의 어떤 그 고난으로 보이는데 이게 관백에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성씨를 줄 수가 있었나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징적인 것 같은데. 네. 그게 핵심인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가 칸파쿠 자리에 올라요. 칸파쿠 자리에 오르는 건 일본 전체 최고 통솔자가 됐다는 뜻인데 근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칸파쿠에 오를 수 있는 성씨가 4개밖에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후지와라 뭐 이런 씨가 있는데 그 4개의 성을 관리하는 거는 텐노예요. 천황이죠. 근데 이 4개 씨가 아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래는 하시바 히데요시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칸파쿠에 오르기 위해서 텐노 천황으로부터 도요토미 씨라는 새로운 씨를 부여받아서 이 씨도 칸파쿠에 오를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도요토미 씨라는 새로운 씨를 받아서 칸파쿠에 올라서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도요토미 씨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참고로 그래서 후지와라 씨나 이런 것도 후지와라 가문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나눠줘요. 자기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후지와라 그쵸 그런 가문 많죠. 예. 이게 아마 기본적인 설명이 안 되면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일본 이제 고대사에서 그쵸 시성제도가 있죠. 그 제도가 5세기부터. 있거든요. 우지 가바네라고 네, 해가지고 그거예요. 성씨를 시성제도. 네. 이게 이제 계속 일본의 이제 에도 시대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성과 씨가 그 개념이 다르고 우리나 중국에서 쓰는 성씨 제도하고는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맞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가문이 그 정치적 실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 도요토미 성씨의 하사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의 그 시성 제도의 기원과 이때쯤 되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뭐 요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최대한 네.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조선하고 일본에서 이 도요토미라는 그걸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나라에서는 이 도요토미를 어떤 식으로 기록을 했나요? 아, 그게 이제 명나라 또 얘기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사실 논문에 명나라 얘기가 나와요. 한 페이지 정도로 나오는데 그건 제가 일부러 빼고 설명을 드렸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명나라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일본이 원하는 방식대로 불러줘요. 그래서 일본이 도요토미 유키나가 이렇게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식 문서, 특히 외교 문서 같은 데서는 도요토미 유키나가에게 보내는 서신 뭐 이런 식으로 불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기록했느냐면은, 얘는 원래 고니시 유키나가인데 이런 이유에서 도요토미 유키나가로 불린다라고 기록을 정확히 해놔요. 그래서 그 당시 명나라 인식을 보면은 도요토미라는 성씨가 왜 내려졌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논문에 써 있어요.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금방 죽잖아요. 임진왜란 하고 그렇죠. 나서.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그 장수들이 계속 살아서 이제 에도까지 이어지는데, 네. 그러면 이 도요토미 성씨를 하사받은 사람들은 이 도요토미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도 계속 도요토미를 유지했을까요? 아니면 그걸 버렸을까요?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는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니시 유키나가고, 특히 고니시 유키나가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도요토미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이에야스 쪽의 동군, 그리고 이시다 미치나르 쪽의 서군, 이렇게 나뉘어서 싸워요. 근데 이 이시다 미치나르 서군 쪽이 히데요시 계승파인데 여기에 핵심 멤버가 고니시 유키나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거나 공문서 보내고 이럴 때 도요토미 성씨를 잘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